물은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물길 주변엔 생명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이 생기며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는데요. 성남 역시 도시를 가로지르는 탄천을 따라 역사를 이어왔죠.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길목에선 성남은 예로부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성남을 가장 먼저 차지했던 나라는 백제이고요.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었죠. 이 땅의 주인이. 백제는 물론 고구려와 신라까지 모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만큼 성남은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이어지는 길, 그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곳. 대한민국을 잇는 땅, 성남입니다. 성남은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였는데요. 개성과 서울을 거쳐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도로가 탄천을 따라 이어진다는 거죠. 탄천은 용인에서 시작되어 서울 한강으로 흘러드는 물길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물길 주변에 농사를 짓기 시작, 농사가 중심인 사회로 발전했습니다. 탄천 주변엔 그 시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지금처럼 거대한 도시가 생기기 전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171개의 고인돌입니다. 우리 성남시에 이 3,000년 전에 그런 청동기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았구나라는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으로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유적인데요. 탄천 주변에 고인돌이 많다는 건 농사를 짓는 마을의 규모도 컸다는 증거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삼국시대, 성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판교 박물관에 가면 성남 땅속에 묻혀 있었던 옛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각국의 특징 있는 유물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박물관입니다. 먼저 성남에서 발굴된 무덤의 모습을 보면 각기 다른 두 가지 형태가 보입니다. 크게 보면 구덩이를 판 다음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돌박 무덤 형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백제의 무덤은 돌을 쌓을 때 벽돌 모양으로 깎은 돌을 쌓았지만 고구려의 무덤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돌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면 성남 한 지역에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통일신라의 다양한 유물까지 발견. 삼국시대의 성남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남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또 신라 입장에서는 북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성남의 주인들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성남의 지리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조선시대엔 수도 한양에서 남쪽 지방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죠. 서울 남대문에서 나와가지고 첫날 밤을 자는 곳이 판교역, 판교원이었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여행길을 따라가 볼까요? 아침에 한양을 출발해 현재 양재동 근처의 말죽거리에 들르는데요. 먼 길 떠날 말의 배를 든든히 채워야겠죠? 그리고 반나절을 꼬박 걸으며 도착한 곳이 바로 성남 판교원, 여행 첫날을 묵는 숙소입니다. 조선시대에 기록한 도로고라는 책은 한양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양에서 지방으로 가는 6개의 길 중에 부산으로 향하는 가장 큰 길이 바로 영남로. 일본으로 가는 외교사절, 조선통신사도 이용하던 길인데요. 나라와 문화를 연결하는 통로였죠. 그 시절 만들어진 마을이 바로 판교원 마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죠. 성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성남이라는 이름도 남한산성의 남쪽에 있어 지어진 것인데요.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던 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사시에 임시 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춘 산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전쟁이 나게 되면은 종묘에 있는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군이 침입했을 때 이곳에서 막지 못하면 수도인 한양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남의 남한산성은 중요한 역할을 했죠. 2014년엔 성을 쌓은 기술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전 세계가 보호해야 할 유산으로 인정받은 거죠. 성남에는 적군의 침략을 대비한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천림산에 있는 봉수지인데요. 마치 돌로 탑을 쌓은 것 같죠? 봉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국방통신시설입니다. 낮에는 잘 보이는 연기로 신호를 했고 밤에는 횃불로 신호를 해서 빠르게 통신 정보를 지방에서 서울까지 전달했던 통신시설이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평소엔 5개 중 하나에만 연기를 피웠고 적군이 나타나면 2개, 우리 땅에 접근하면 3개, 적군이 침입했을 때는 4개의 봉수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5개 모두 피워 성남에서 서울까지 사실을 알렸죠. 1996년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된 천림산 봉수대가 있던 터. 4개의 아궁이는 옛 모습을 바탕으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천림산 봉수지는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약 400곳의 봉수터 중에 가장 큰 규모인 만큼 성남과 서울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조선시대 역사에서 성남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장서각이라는 황실 도서관이 있기 때문이죠. 1908년 고종의 계획으로 세운 도서관은 독립 이후 지금의 성남으로 옮겨졌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조선왕조 의궤 등 12만 권의 왕실 도서와 6만여 점의 고문헌들을 보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의미 있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성남.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죠. 1969년에 성남에 광주 대단지를 만들어 서울 사람들 12만여 명을 이사시켜 살게 했고 이후 분당, 판교, 위례 순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졌죠. 도시개발에 큰 역할을 한 성남은 이제 바람길로 또 다른 변화 중입니다. 성남 판교 개발 당시에 그런 하천이라든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바람길의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많으면 도시열이 오르는데요. 바람이 통할 수 있게 건물을 배치하고 자연을 보존해서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판교 신도시 바람길의 성공 사례로 성남은 더욱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죠.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의 핵심 역할을 하며 발전을 이뤄낸 성남시. 그 중심엔 연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지금, 성남시는 미래를 향한 연결을 꿈꿉니다.